최근 드론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특허 출원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90여 건이 출원돼 전년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중소소재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일본의 신뢰성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신뢰성 포럼에서는 국내 소재 부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뿌리 기업들의 자동화와 첨단화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 증가한 지원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인으로 하늘을 나는 드론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세계 드론 시장 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특허 출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 불리는 드론. 최근 들어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관련 특허 출원은 389건으로 2014년에 비해 16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이전 연간 30여 건에 불과하던 출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출원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들, 여기에 벤처기업들까지 드론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주로 비행체와 운용기술 관련 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드론을 자동으로 이착륙시키고 충전할 수 있는 특허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드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관련 특허 출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소재 부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기업의 우리 소재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건 물론 기술력과 품질 관리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소재 부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우리 소재 부품 기업을 현지에 소개하고 해외 기업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재 부품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을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기계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중심의 3,000개 기업에서 올해는 전기자동차와 신소재 등 신산업이 포함된 5,000개 기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했습니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링 거점 무역관을 확대하고 상담회 역시 신흥시장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제품 개발부터 자금 지원, 품질 관리와 판매까지 제품 관련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코트라와 출연연, 연구개발 전담기관 등 14개 공공기관은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확대 개편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소재 부품 관련 수출 상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일본에서는 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신뢰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신뢰성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전문가 초청 신뢰성 포럼을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전문가 초청 신뢰성 포럼이 지난 16일 서울 더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신뢰성협회가 주관하고 일본 과학기술연맹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일본의 신뢰성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신뢰성은 품질의 시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즉 처음의 품질을 목표한 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품질의 경쟁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에서는 품질의 주요 요소 중 신뢰성을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いうことが背景にあって、それは日本のものづくりの伝統として受け継がれてきたものであろうと思います。そういうのが技術者の中にある意味 DNA で組み込まれ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が、例えば例として新幹線が無事故で来たなんていうのはああいうのは非常にいい例なのかなと思います。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재 부품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의 의미는 일본의 신뢰성 학회에서 보문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뢰성 학자들을 모셔다가 국내의 신뢰성과 관련된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무역 흑자가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뢰성 확보가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뿌리기업의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한 규모로 뿌리기업 공정 개선에 1억 원, 공장 스마트화에 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계별 코칭 지원을 신설해 신청기업이 공정기술 전문가를 활용해 과제 기획과 수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월 정보통신 기술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8% 감소한 11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주변 기기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휴대폰은 하웨이 등 후발 업체의 공세,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의 공격적인 생산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ICT 수입도 6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 감소한 가운데 ICT 수지는 50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섭니다. 중기청은 올해 제품 및 공정 개선 기술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2.4% 늘어난 총 25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및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제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 대책에 따라 스마트 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8조 원 늘어난 196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와 유망시장 개척을 위한 신시장 선제 지원, 차세대 수출 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지원 강화 등입니다. 김 사장은 새로운 수출 시장과 미래 산업을 발굴해 수출 기업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역보험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유류 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3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배럴당 37.85달러로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 44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허청이 3월 2일까지 2016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 은행제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상표법과 지식재산권, 관리론 등 4개 교육과정이 새롭게 추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50만 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으며 실업률 상승이 계속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티맥스 소프트에서 부문별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2월 29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2016년도 신입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고졸과 대졸 학력을 채용하며 원서 마감은 2월 28일입니다. 세스코에서 전문 영업직을 모집합니다.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3월 8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LG생명과학에서 품질 관리 등의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월 28일입니다. 바디프렌드가 배송과 서비스 분야 직원을 모집합니다. 신입과 경력을 채용하며 학력은 고졸 이상입니다. 원서 마감은 3월 31일입니다. 전자부품 연구원에서 연구직 인력을 모집합니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하며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3월 2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취재를 다니다 보면 불량률 0%를 목표로 제품 품질 혁신에 나선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은 더욱 많았습니다. 신뢰성 확보, 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